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파운드리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대만의 TSMC가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듯이 대만에서는 TSMC가 그러한 기업인데요. 오늘은 TSMC가 과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만큼 대만에서도 TSMC에 대한 위상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TSMC는 설립한 지 30년이 넘은 기업이고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의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대만에 큰 자연재해나 단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 외신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총통부가 아니라 TSMC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치가 현재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간판인 반도체 외에도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5G 통신 등 다른 사업들도 영위하고 있고 파운드리만 하는 TSMC와는 달리 설계까지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반도체 품귀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파운드리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주가가 파운드리의 육성 전략이나 수주 현황에 많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0년 뒤인 2030년까지 파운드리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경계하는 TSMC는 3년간 약 11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설비 투자 계획으로 응수했습니다. 첨단 공정에서 삼성전자와 TSMC에 밀려났던 인텔도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서 파운드리로 복귀를 준비 중이고 SK 하이닉스도 투자 확대를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현재 60% 가까이 되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TSMC의 성공 비결은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고 우리들이 보통 은퇴를 생각할 시점인 56세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외면하던 파운드리 분야를 손수 개척했습니다. 1985년 모리스 창은 나이와 신분을 내려놓고 TSMC의 설립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고 창업 자금인 2억 2,500달러를 모으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서 순탄하지 않았었던 첫 시작을 얘기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일본과 미국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99%는 칩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수직 통합형이었는데 파운드리는 큰 공장이 미처 소화하지 못한 오더만 넘겨받는 수준이었습니다. TSMC의 모델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기업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 대표적으로 1990년대를 풍미했던 일본 반도체 대기업들은 파운드리가 제대로 된 업종이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TSMC 설립 2년 후에 냉전 종식과 함께 변화를 맞았었고 대량의 IT 기술들이 민간으로 풀려 나오고 미국과 일본 반도체 협정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설계 회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때 제조 공장인 팹을 설립할 자금이 없었던 이들에게 대만의 TSMC는 그야말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대상이었고 미국 주도로 반도체의 수평 분업화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TSMC는 경쟁 상대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독점 상태를 7년에서 8년간 누렸다고 합니다. TSMC는 설계 업체들의 생산 물량을 모아 처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투자와 회수에 선순환에 성공했습니다. TSMC가 세계적 분업화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러한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한 모리스 창의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기술과 자금 문턱이 높은 분야지만 TSMC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고객사의 신뢰였는데요. 1000개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설계도의 기밀 유지는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설계도를 파운드리 회사로 보내서 생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셀 우려가 컸는데 때문에 TSMC 이전에는 파운드리 모델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리스 창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고 수많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과 서비스 등 결벽에 가까운 관리를 하면서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의 작은 생산 라인을 현재는 시총 약 623조 원이라는 인텔의 2배를 넘어서 삼성전자까지 추월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리스 창 역시 스스로 TSMC의 성공 비결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상 가볍게 약속은 하지 않았고 일단 수주를 하면 손실이 나도 감수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애플이나 엔비디아, AT&T, 퀄컴, 미디어텍 등 세계에 내놓으려 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첨단 제품을 TSMC에 안심하고 발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도 결코 혼자서 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국가 경제의 핵심 기업인 만큼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TSMC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됐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TSMC는 설립 자본금의 절반을 대만 ITRI에서 출자받은 공기업이었다고 하고요. 여기는 작은 보조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한 원천 기술을 TSMC를 비롯한 자국 반도체 기업에 이전했는데 1992년 대만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면서 TSMC는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지분의 7%가량은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고 모리스 창 회장의 경영권을 지속해서 뒷받침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TSMC는 투자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항상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고요.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신주가 공업단지는 사실상 TSMC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입주 기업들은 5년에서 9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고 하고 낮은 대출금리와 R&D 보조금 등 각종 혜택들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신주 과학단지에 본사를 둔 TSMC는 정부 차원의 장학 혜택과 산학 연계 교육 모델을 발판으로 해서 대만 국내외 우수 인재들을 흡수해 왔다고 하고 특히 TSMC는 주식 보너스 제도를 통해서 순이익의 10%가량을 신주로 발행하고 액면가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대만 정부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식으로 혜택을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TSMC가 인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했다고 하고 직원들은 매년 지급받은 주식 보너스만으로도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 인재가 TSMC 기술 발전에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음은 당연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TSMC의 공격적인 투자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TSMC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0에서 40%인데 벌어들인 이익을 기술 개발과 설비에 아낌없이 재투자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자본 지출을 줄였지만 TSMC만 설비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1일에는 모리스 창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삼성전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은 현재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대만을 앞서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인재 수준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 다음 날인 2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3개월 만에 열린 공판을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후발주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전력 투구 중인 TSMC에게 성장이 부재한 라이벌 삼성전자의 상황은 예기치 않았던 호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너의 부재로 인해서 악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역시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요 외신들은 지난 1월 오노의 공백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반도체 쟁탈전에서 의사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제조 공정의 세대 교체가 빠른 특징으로 인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정쟁터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경제를 넘어서 군사 안보적 파급력을 갖는 가운데 현재 압도적인 시장 1위와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의 승부는 의외로 기술과 투자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른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TSMC와 정치가 발목을 잡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한국도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